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KMA TV.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성근입니다. 최근에 한방에서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엑스레이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하는 한방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 그리고 보건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오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착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 현재는 동탄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신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방에서 최근에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하겠다고 한 선언에 대해서 좌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한다든가 퍼포먼스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마 2심 판결을 난 거 가지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최근에 한의사협회에서 얘기한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선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아의 성장 추정치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골밀도 검사를 한 후에 형사상 무죄 판결을 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날 즉시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한 것을 보고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한 이번 사건은 한의학의 원리에 따른 진단 및 치료 한계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나라에 세계 유례가 없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진단은 공통이고 치료만 다를 뿐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면서 또한 동시에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면허제도라는 것은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허용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보건지도라는 제한된 임무로 한정하면서 한방의 원리에 따라 진료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의료기기는 의학 원리에 따라 개발되고 발전된 것이지 음양오행이나 기와 혈, 자연과의 조화, 몸의 밸런스 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한의학 원리에게 맞게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가된 이외의 진료 행위에 포함되므로 무면허 의료 행위임이 자명한 것입니다. 또 이번에 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도 왜곡을 많이 하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또 한의사협회 지금 자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좀 방송이 하나 나갔는데 거기서도 한의원에 내원한 사람들한테 엑스레이가 한의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심지어 2명한테 물어봤다면 그거는 100%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쓰는 거를 지금 좋아한다.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선택적 편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설문조사가 아니었을 것으로 100% 저는 확신하고요. 3,000명 대상으로 국민 몇 %가 찬성한다. 차라리 저는 한의사협회에
반문하고 싶은 게 혹시 한의생들한테 한번 설문 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꼭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보면 한방에 의과학 쪽의 침범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는데요. 그게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한의원이라 그래서 그런 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최근의 예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하는 한의원들이 유행이더니 최근에는 피부 미용에 대한 그 시술을 하는 한의원들이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든지 1+1 같은 뭐 이상한 그 광고를 좀 한다든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시 한의사에서 피부 미용센터를 열어 피부 미용 시술을 교육하겠다라고 하여 각 회원들한테 아마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들이 교육을 하겠다는 기기들이 RF 니들, 레이저 제모, 보톡스, 필러, 리도케인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그런 리프팅 시술까지 명백하게 의과 의료 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선언 후에 스스로도 불법임을 알았는지 사법 절차를 자신들이 겪겠다며 입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사법 절차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구로구에 있는 어느 한의원은 피부 미용 집중 한의원으로 개원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방은 이러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불법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는지 그 한의원의 리뷰에 댓글 형태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사실 그 2022년에 대법원 초음파 판결, 이번에 또 수원지방법원의 골밀도 판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좀 왜곡하면서 저희 영역을 침범하는 한방이 진단기기부터 시작해서 영역을 침범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의 왜곡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심각하게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의료법 관련해서는 저희 의사를 하고 있는 저조차 쉽게 그 내용이나 조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게 왜곡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마음대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석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1월 17일 날 그 2심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났는데요. 이는 BGM6라고 불리는 이제 엑스레이, 즉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면허행위 이외의 행동을 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판결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된 것이고 보건위생상에 즉 이제 실제로 검사가 행해진 환자에 심각한 위해를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경우의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 행동이 할 수 있는 행위이거나 권장되는 행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료가 아닌 경우를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다양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와 합의가 되거나 초범이거나 상대적으로 죄의 정도가 가볍다든지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그 형사 피해자가 받는 그 처벌이 실제로 죄의 행위보다 굉장히 무거운 경우에는 소위 말해 뭐 선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민사는 따로 배상이 될지언정 형사처벌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는 특히 이제 고발 주체가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떤 합의나 이런 사항보다는 이제 의료법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재판부도 흔히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의료법에서는 다른 사건보다 환자에게 가해지는 유해성 여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단기기 자체를 사용하는 거에 유해성만 본 법원의 판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이라고 한다면 그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오진과 그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환자가 치료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위해 또 이제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해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좀 소극적인 범위로만 해석을 해서 실제로 그 진단기기라는 촬영을 한 게 환자한테 위해가 됐느냐 이런 걸로만 일단 판단을 한 게 일단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이 한방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을 명시를 한 거지 의료기기 사용이, 특히 X선 사용이 합법화된다는 판결을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요지가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 환자에 대한 위해성과 별개로 방사선 방출 진단기기는 별도의 안전관리 책임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게 위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준상 방사선이라는 거 발출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검사하는데 옆에 있는 보호자나 뭐 다른 제3자도 노출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기계를 엄격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에 맞춘 합당한 기관 또 합당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는 그러한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밖의 기관이라는 이제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의사 측에서는 그 밖의 기관이라는 예외 조항에 이제 한방병원 혹은 한의사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누락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향후로는 이제 이걸 좀 넣어달라는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 규정이 만들어지는 당시 기준으로는 한의사, 한방병원이 X선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넣은 거죠. 또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기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의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또 규정에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한방병원에 대해서만은 의과 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기존 규정의 입법 취지상에 일반적인 한의원은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한의원을 의료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조 2항의 1호 다목에 고려할 때도 그 밖의 기관도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아까 병원이라 치과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가 됐고 그 밖의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을 말하는 거지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을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게 한의사협회에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골밀도 검사기계라는 게 보통 우리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사선 배출량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기준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기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인 X선 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22년에 대법원에서 초음파 관련된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계를 사용했던 판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부분 왜곡을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2년도에 이제 초음파에 대한 판결도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판결인데 일단은 초음파랑 또 X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진단기계랑 다르기는 한데 근데 그 판결조차도 한의사들이 왜곡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에 대한 2022년도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한방의료 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좀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판결에 선처하려는 그런 것들이 관여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결문에도 분명히 이게 왜곡돼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시에 그 의료기기가 기존 한의사가 해온 의료행위 및 그 이론적 근거, 흔히 동의보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옛 고석이라든지 문헌 또 한의사들의 어떤 경험적인 근거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한의사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간 해온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와 의료 행위에 어떤 면에서 그 진단적인 검사기기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거꾸로 반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반대로 항의학적인 의료행위에 입각하여서 이를 적용하거나 내지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걸 명백하다고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보조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으로 규정했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초음파나 X선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솔직히 힘들고 여태까지의 경험을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완전히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지 않게 되면 가급적이면 좀 한의사들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판결을 해주자는 정도의 취지였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고심하면서 적어도 이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면 안 된다는 식의 그 문구는 명확하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또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및 특수 의료 장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인 엑스레이 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이므로 초음파랑 방사선 발생 장치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기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했던 초음파랑은 전혀 별건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다소 아쉬운 판결도 있었지만 한의계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것처럼 대단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안전관리 책임자 규정권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마치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고 직역의 경제적 이익만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시도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자신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제공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단은 결국 환자들에 대해서 위해가 가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했던 내용을 마치 허용이 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의협에서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법성 또 위법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판결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면서 선언한 엑스레이 사용 선언 자체를 차치하고라도 추후 엑스레이 사용을 강행한다면 여러 가지 위험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는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원화된 독특한 제도입니다. 학문적 원리와 진찰 방법, 그에 따른 치료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이를 구분해서 인정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원화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들을 전부 무시한 채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의과의 교육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제대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높은 위험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우선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기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진단을 내리고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를 한 후에 그에 대한 치료 효과와 효율성 등을 많이 쌓아가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후에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순서인데 이렇게 때를 쓰듯이 막무가내로 사용을 먼저 한 후에 법적 판정을 받겠다는 발언은 전문가로서 할 발언이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